자, 안녕하세요. 8월 24일 주식 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은 뭐 퍼즐 맞추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도 좋았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이제 이번 주에 시가총 1위에 등극을 했고 뭐 지수가 일단 이야기인데 오늘은 또 물론 삼성전자도 올랐습니다만 또 가만히 있던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움직이면서 뭐 배터리 이야기를 주로 할 건 아니고요. 시장 관점에서 어느 정도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그림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일 증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어느 정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코스피가 2480을 지키면서 약간 급락에 따른 한 30%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이제 5일선의 기울기가 약간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거래일이 남았고 여전히 뭐 잭슨홀 컨퍼런스라든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최근 한 6주 정도 5주 정도의 부침은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약간 변동성을 보였던 게 지난 7월 26일인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죠. 1개월 동안에 약간 계속 밴드가 고가와 반등 또 눌림과 반등 눌림과 반등이 계속 좀 좁혀져 오고 있었어요. 약간은 이 수렴의 패턴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면서 다른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뭐 우리가 갈수록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885란 자리에서 어느새 약간 짧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 장에서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기라고 좀 해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이 어떤 지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수 오른다고 내 종목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의 ADR은 99.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일 평균을 내게 되는데 99.5 이제 100이 나왔죠. 100 이상이 나왔을 때는 종목의 순환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100 이상이 나온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거의 4개월 만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좀 특이해요. 쏠림이 이렇게 심했는데 포스코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벽한 퍼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보통 ADR이 올라갈 때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파란색이 지수고 상승 하락 비율이 빨간선인데 지수보다 상승 하락 비율이 먼저 올라갈 때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A 포모 현상, 삼성전자만 올려서 지수만 오르네, A 포스코 홀딩스만 올라서 지수가 오르네, 또는 LG엔솔만 올라서 오르네. 그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비율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정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힘은 강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큰 변동성 없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또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쉽게 자금이 붙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딱히 어떻게 보게 되면 현 상황에서 이렇게 뭐 새로운 재료라든지 뭐 강력한 재료를 낼 거는 조금 없고 약간 급등 이후에 한 3개월, 1개월 정도 수렴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디 가격에서 계산했던 뭐 예를 들어서 52만 5천원 그 다음 가격이 이제 52만 5천 있고 그 위에는 56만 원 가격이 있는데 뭐 이런 가격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면 급한 반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긴 수렴 이후에 약간의 매수세를 붙일 수 있는 힘이 들어온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한 분석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익사이팅한 힘이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잘못됐어요. 101차 99.54가 아니고 코스닥은 104.14입니다.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ADR이 100은 근데 코스닥은 약간 코스피보다 워낙 개별주가 좋아서 코스피가 아까 4월 중순 정도였는데 코스닥은 거의 6월 초순 이후 그 2개월 만에 100선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지수보다 등락 비율이 높은 것 자체는 종목별 순환이 활발하고 낙폭 가대 소외주들의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라든 에코프로 BM도 강합니다만은 이 파란색 코스닥 지수 900선이란 코스닥 지수보다 ADR이 먼저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시장 관점에서 에코프로의 부담감을 내려주는 거죠.
에코프로의 부담감을 내려준다는 말은 우리가 잠깐 뭐 5월 달이나 봤던 현상으로 에코프로만 가고 다른 종목이 빠지고 뭐가 가고 빠지는 그 현상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완화됐기 때문에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ADR이 밑에 있는 동안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배터리가 내려가고 배터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가 내려가고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초전도체 맥신 이런 종목 움직일 때 배터리 주춤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대로 현재 에너지를 조금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에코프로 비행까지 오늘은 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파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에코프로 BM 조금 전에 봤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죠. SK 온하고 포드하고 예, 캐나다에서 양극재 공장 짓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할 수가 오늘 되게 세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마디 가격이 42, 49예요. 예. 42만원, 49만원인데, 마디 가격 이론은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마디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49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약간, 뭐 바로 그렇다고 해서 뭐 보이자 반등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보유자 입장에서 또는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는 사실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003620 KG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재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KG 모빌리티란 기업 자체가 옛날에 쌍용차죠. 이제 KG 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중국의 지금 중국 배터리 회사 중에서 지난 주식 살롱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 배터리 공장에 대한 캐파를 넓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죠. 비아디가 이제 한국에 KG 모빌리티와 배터리 공장을 진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쪽은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저희 상상력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NCM만 하는 게 아니라 LFP라고 이야기하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올해부터 고성능 양극재 개발에 착수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LFP, LNF, LG화까지 다 이어지는 그림인데 물론 오늘 포스코 퓨처엠 상승에 이런 굳이 왜 올랐다고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그림이죠? 그림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혼자 가던 힘에서 상당히 다른 애 힘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장에서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려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어지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또 한편 놓고 볼 때 조금 이례적인 게 뭐냐면 오늘 한국 증시에서 환율이 많이 내렸어요.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많이 내릴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3.5%로 5번 연속.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환율의 강세 요인으로 갈 만한 건 사실은 장중에는 별로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도 현재 103점 중반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도 오늘 고시 환율은 7.18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 실시간 거래 환율은 7.3 위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환율의 지나친 급등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개입 의지가 좀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개입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바로 끊겠다 말하기는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퍼즐에서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까지 멈춰버렸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전체적인 파워 자체도 조금씩 완화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점차 조금씩 시간을 갖고 퍼즐 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재료에 반응하는 걸 말하죠. 이 ADR이 올라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특정 종목에 올라가고 어떤 종목에 재료가 있어요. 재료. 우리가 말하면 주가를 치면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쏠림이 완화된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업의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반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인데요. 두산이란 기업이 어저께 정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9월달에 상장을 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로봇 관련해서 집단 형성을 만든다고 합니다. 집단 뭐 예를 들어 형성이 아니라 집단 단체를. 그러면 유로메카 같은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조금 덜 했어요. 네이버가 하이퍼 글로벌 X를 출시했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스노우 지분 관계가 있는 알체레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겠죠. 물론 오늘은 이제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점차 시장은 퍼즐을 맞춰가면서 뭐 상당히 많은 불안정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나치게 그동안에 ADR이 너무 80% 밑에 있을 때 지나친 쏠림에 따라서 한쪽이 오르면 딴 것이 내려가던 그 힘 자체가 골고루 좀 완화되면서 시장에 들어온 힘 자체는 어느 정도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또는 순환은 순환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판을 읽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